안녕하세요. 명지대 대학 일자리센터 컨설턴트 김진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에 MJ 대학 일자리센터에서 준비한 진로 취업 특강 내일을 잡자 제3탄은 바로 직무분석 특강입니다. 앞에 진로 선택과 경력 관리, 자기소개서 작성편 잘 보셨나요? 혹시 아직 못 보신 분은 꼭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을 자주 만날 수 없게 돼서 저희가 진로 취업 특강을 시리즈로 학교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하고 있으니 취업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직무분석 특강편에서 준비한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직무분석의 필요성, 방법,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둘째, 교내 기업직무분석 경진대회의 전반적인 내용과 참여 혜택 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셋째, 교회 다양한 공모전이 있죠? 공모전 수상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에서 채용을 진행할 때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기 원한다는 말을 우리 회사 그 자리에 핏을 수 있는 사람을 뽑는다 라는 표현으로 자주 바꿔 말합니다. 즉, 해당 부서에서 수행해야 할 업무 등에 딱 맞는 인재를 뽑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핏은 크게 조직 적합성과 직무 적합성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조직 적합성이란 어떤 조직이 지니고 있는 문화, 가치, 공유 비전, 업계 특성 등과 잘 맞는지에 대한 것이고, 직무 적합성이란 해당 업무에 필요한 업무 요건이나 지식 및 행동, 기술 등을 포함한 능력을 말합니다. 바로 채용 담당자들이 말하는 전문성과 성실성을 갖춘 인재라는 것은 조직과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말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우리 조직 환경에서 요구하는 성향이나 태도 및 능력, 그리고 수행해야 할 직무에서 요구되는 성향이나 행동 및 지식 등에 관련된 공통 분모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어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특성들이 우리 기업의 업무 과정이나 목적, 사업 추진 방향, 기업 문화와 같은 것과 가까울수록 좋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이나 자격, 태도 등이 잘 매칭되어야 입사 이후에 잘 적응하고 만족하며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성향이나 능력이 조직 적합도와 직무 적합도에 잘 맞는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입사 지원 시 채용되기 위해 해당 기업 및 직무와 핏된다라고 어필을 해야겠죠? 어필을 하기 위해선 기업과 직무에서 요구하는 지식, 역량, 성향, 태도 등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입사 지원 전에 반드시 산업, 기업, 직무 분석을 해야 합니다. 먼저 지원 기업을 선정 후 지원하는 기업이 속한 산업군을 분석을 해야 합니다. 이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기업을 봐야 정확한 기업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을 정하지 않고 산업 분석을 먼저 하게 될 경우 산업의 범위가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분석을 할 수 없습니다. 산업 분석의 시작은 글로벌 경제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주요 경제 선진국들의 금리, 환율, 주요 경제 지표 등의 최소 3년 정도의 트렌드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정 산업의 이해도 증진을 위해 주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패스트 분석을 정보 수집해야 합니다. 패스트 분석은 정치, 경제, 사회, 기술 4가지 환경이 기업 활동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겁니다. 정치적 환경은 해당 국가의 정치적 상황이 안정한지, 불안정한지, 정책이나 법률 등이 어떠한지 등입니다. 경제적인 환경은 거시, 미시, 경제로서 금리, 환율, 소득 수준, 경제 동향 등입니다. 사회적인 환경은 사회 문화적인 현상을 기반으로 라이프 스타일이나 문화, 종교적인 요소 등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환경은 기업의 기술적인 부분을 해당 국가에서 뒷받침해 줄 수 있는가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의 패스트 분석을 활용하거나 스스로 분석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정보를 수집해서 각 항목에 작성하고 산업의 기회와
위험 요인을 분류해 보면 훨씬 양질의 산업 분석 자료가 됩니다. 그 다음 산업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5포스 모델을 활용하는 겁니다. 기업이 속한 산업을 구조적이면서도 직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전략이나 시사점을 제시해야 합니다. 즉, 산업 내에서 해당 기업이 성장하고 이익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이 되어야 자기소개서와 면접에서 다른 지원자들과는 차별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산업 내에 있다 하더라도 개별 기업의 시장 지위 및 경쟁력과 이에 대응하는 전략이 다양하기 때문에 기업 분석이 필요합니다. 산업 분석을 했을 때 기업을 정했듯이 기업 분석을 할 때에는 기업 내 특정 사업부를 정해야 합니다. 기업의 상품, 주요 핵심 상품과 강점, 약점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 다음 해당 상품의 고객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의 차별화 전략과 경쟁 우위 전략을 함께 분석하고 당연히 기업의 재무제표 분석을 해야 합니다.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등 다트 사이트를 활용해서 분석해 주세요. 기업의 미래 성장 동력이 무엇인지, 새롭게 진출하고자 하는 시장은 어디인지 확인해 주세요. 기업의 IR 자료, CEO의 신년사, 다트 등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정리한 내용을 기반으로 수합 분석을 하면 되는데요. 산업 분석 때 기회 요인과 위협 요인을 찾았다면 기업 분석을 통해 기업의 강점과 약점을 정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직무 분석이 있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직무 분석을 소홀히 하거나 기업 홈페이지에서 대략 확인하는 정도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채용에 있어서 직무 이해도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직무 분석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 분석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너무나 당연한 대답입니다. 직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반드시 특정 산업군의 어느 기업에서의 무슨 직무인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희망 직무가 뭐예요? 어떤 직무를 준비하고 있어요? 라고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많은 학생들이 마케팅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마케팅 직무는 굉장히 세분화가 되어 있는 분야라서 더 구체적으로 본인이 어떤 마케팅에 관심이 있는지, 무슨 마케팅을 준비하는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케팅과 마케터는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종류도 다양하지만 광범위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케팅 직무는 시장 환경을 분석하여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전개합니다. 새로운 상품을 기획 개발하여 회사의 매출 신장과 수익률 제고에 기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요 업무로 시장 조사 분석, 마케팅 전략 수립, 마케팅 활동 및 성과 관리, MD, BM 등이 있습니다. 잡포털 사이트에서 마케팅이라고 검색을 하면 무수히 많은 채용 공고가 검색이 됩니다. 각 채용 공고를 자세히 살펴보면 산업, 기업, 분야마다 마케터를 채용하고 있지만 주요 업무, 필요 역량 등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케팅 팀에서 마케터를 채용하고 있지만 A 기업에서는 브랜딩 마케팅을, B 기업에서는 MC가 주요 업무로 기업마다 상이합니다. 우리나라 화장품 제조업의 대표 기업인 아모레퍼시픽과 한국콜마의 마케팅 직무를 살펴볼까요? 먼저 한국콜마의 경우 화장품 사업부 마케팅 직무는 고객사 맞춤, 제품 기획 및 제안, 국내외 시장 분석이 주요 업무입니다. 아모레퍼시픽 마케팅 직무는 브랜드 마케팅, 마케팅 전략 지원, 디자인 세 가지로 구분되어 제품에 생명을 불어넣는 창조자와 같은 역할을 담당합니다. 두 기업 마케팅 직무의 차이가 뭘까요? 한국콜마는 화장품 업계 최초로 국내에 ODM 방식을 정착시키고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마케팅 직무는 국내외 시장 분석을 기반으로 고객사별 맞춤 마케팅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모레퍼시픽의 마케팅 직무 경우에는 창의적인 사고와
시장을 선도하는 통찰력을 보여줘야 하는 직무입니다. 현재 디지털 시장에서 퍼포먼스 브랜딩, 퍼포먼스 마케팅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있듯이 시장의 변화, 요구 상황에 따라 업무가 확장 또는 축소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케팅 직무는 각 기업마다 JD상으로 각각의 포지션이 나눠져 있지만 실제 업무 시 브랜드 매니저도 퍼포먼스를 내야 하고 퍼포먼스 마케터도 브랜딩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직무 분석을 반드시 해서 본인이 갖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핏을 어필해야 하고 적합한 인재라는 것을 강조해야겠죠? 입사 지원 시 직무 분석을 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현직자를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리가 현직자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지인입니다. 주변을 수소문해서 현직자를 찾아보는 경우가 제일 많죠? 그러나 내가 지원한 기업에 해당 직무로 근무하고 있는 현직자를 찾는 건 쉽지 않을 때가 많아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직접 찾아가기입니다. 적극적인 학생의 경우에는 도움을 받을 현직자가 주변에 없다고 포기하지 않고 직접 찾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원 직무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은행 지점을 방문하거나 영업관리 직무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몇 곳을 방문하여 가맹점주의 의견을 취합 및 분석하여 실무자 면접 때 해당 사업부 관련 전략 제안 등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대학 일자리 센터 활용하기입니다. 저희 대학 일자리 센터에서는 졸업한 선배, 외부 전 현직자를 초빙하여 다양한 특강 및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우리 학생들의 취업 준비를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네 번째는 온라인 사이트 활용하기입니다. 취업, 채용과 관련된 온라인 사이트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장점과 더불어 익명성이 보장되고 이용도 편리하기에 사용자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점점 언택트 시대로 변화하면서 채용 관련 콘텐츠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직무 분석을 하는 방법 중 NCS 홈페이지, MJ 대학 일자리 센터 활용, 기업 관련 사이트, 잡 포털 사이트, 이렇게 4가지 방법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무 분석 방법 첫 번째입니다. NCS 사이트 활용하기입니다. NCS는 국가직무능력 표준을 말합니다. 이는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의 내용을 국가가 체계화한 것입니다. 국가 직무능력 표준의 분류는 직무의 유형을 중심으로 국가직무능력 표준의 단계적 구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국가직무능력 표준의 개발에 전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공기업 취업 준비를 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참고해야 하는 홈페이지죠.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바로 직무기술서입니다. 직무 종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학생, 특정 직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은 학생은 NCS 사이트에서 직무기술서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NCS 및 학습 모듈 검색은 클릭하면 24개의 분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관심 있는 분야를 클릭하면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세분류에서 직무를 선택하면 직무 기술서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분야별 검색 외에 키워드 검색과 직무 코드로도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분야별 조회가 아닌 검색을 하고자 하는 기업과 직무가 정확할 때에는 홈페이지 상단의 블라인드 채용을 클릭해서 채용정보센터 카테고리를 이용해 주세요. 직무기술서를 검색하는데 용이합니다. 직무기술서는 직무 분석을 통해 얻어진 어떤 특정 직무에 관한 정보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설명서라고 할 수 있으며 직무 분석의 결과에 의거하여 직무 수행과 관련된 과업 및 직무 행동을 일정한 양식의 기술한 문서입니다.
화면은 인사직무 능력 단위 중 인사기획의 직무기술서입니다. 각 직무의 능력 단위별로 직무기술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직무기술서를 통해 직무의 능력 단위별로 주요 업무와 업무별 책임 및 역할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직무별 지식, 기술, 태도를 알 수 있어 직무 수행 요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직의 직무기술서입니다. 앞에서 확인한 직무기술서와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기업이 정해져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공기업 지원 시 반드시 직무기술서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본인의 경험과 경력을 직무기술서 내 직무 수행 내용, 직무 수행 요건, 직업 기초 능력과 비교 후 매칭해야 합니다. 매칭된 내용을 기반으로 자기소개서와 면접 때 직무 역량으로 어필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경험과 경력에서 업무 내용, 지식, 기술, 태도 등 관련 키워드를 설정할 때 직무기술서 내 용어를 활용하면 직무 관련성이 높음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건 바로 직업기초 능력입니다. 직업기초 능력이란 해당 직무 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직업 능력으로 의사소통 능력,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대인관계 능력, 조직 이해 능력 등 10개 분야입니다. 각 능력별 정의 등에 대한 동영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은 어떤 능력을 갖췄나요? 체크해 보세요. 자비룸의 직무사전은 NCS 홈페이지와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직무에 대해서 탐색을 할 때 활용을 하면 좋습니다. 기업 분석 자료, 면접 기출 질문 등도 많이 활용하는데요. 자비룸 직무사전은 7개의 직군과 81개의 직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직무를 클릭하면 해당 직무의 개요, 주요 업무, 필요 역량, 필요도에 따른 역량 내용, 직무 역량이 필요한 이유, 마지막으로 직무 비전과 전망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직무 역량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되면 자기소개서 및 면접에서 핵심 역량에 맞춰 자신의 셀링 포인트를 어필할 수 있습니다. 직무의 비전을 알면 직무 지원 동기와 입사업 포부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진로 미설정 학생, 직무 탐색이 필요한 학생은 NCS 홈페이지와 자비룸의 직무사전을 기반으로 직무 종류를 파악하여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갖추시길 바랍니다. 직무 분석을 하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교내 MJ대학 일자리센터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이죠. 바로 선배와의 취업 멘토링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기업 및 직무에서 재직하는 선배 동문을 초빙하여 멘토링을 실시합니다. 학기 중에 집중 운영하며 선배 멘토는 참여 학생들에게 산업, 기업, 직무에 관한 멘토링을 제공하는데요. 저학년에게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고학년에게는 취업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합니다. 수요 조사를 통하여 학생들이 희망하는 직무의 선배 멘토를 섭외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입니다. 취업 직무 역량 강화 스터디 기업 탐방 프로그램은 경영기획, 영업관리, 인사총무, 마케팅 등 다양한 직무로 스터디를 진행하고 이때 멘토다는 주요 그룹 외국계 기업의 전현직 인사 담당자로 구성됩니다. 프로그램 종료 후 기업 탐방을 실시하여 보고서 작성 등을 수행합니다. 매 학기 프로그램 전후 수요 조사를 통해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획되고 있습니다. 2020년 학예 방학에는 직무 역량 강화 특강과 언택트 직무 박람회를 운영했습니다. 직무 역량 강화 특강은 우리 학생들이 선호하는 기업 및 직무 중심으로 전 현직 자리 초빙의 비대면으로 산업과 직무 중심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입니다. 언택트 직무 박람회는 삼성전자 외 44개의 기업의 현직자들이 말하는 기업과 직무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매일매일 라이브로 진행되는 직무 현직자 직무 인사이트 프로그램입니다. 이 학기에도 전 현직자, 선배 멘토 등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 중이니
학교 홈페이지나 MJ 대학 일자리 센터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해서 많이 참여해 주세요. 직무 분석 세 번째 방법은 기업 채용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겁니다. 먼저 관심 기업의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홈페이지 내 JD를 통해 직무 파악을 하는 겁니다. 지원 기업을 정하지 못했거나 기업의 JD가 자세하지 않을 경우, 직무를 설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기업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업 채용 홈페이지 중 직무 소개가 가장 잘 되어 있는 기업은 바로 CJ그룹입니다. 각 계열사별 직무가 검색됩니다. 또한 현직자 인터뷰 동영상이 있어 회사별, 직군별로 검색해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인재 채용에서 직무 정보를 클릭해서 올리브영을 검색해 봤습니다. 직무 정보를 보면 직무에 따른 역할, 자격사항, 경력, 경로 및 비전으로 나눠서 기재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기 때문에 직무를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직무 키워드를 파악해 본인 경험과 비교 및 매칭해 보세요. 같은 직무라고 해도 기업마다 주요 역량의 차이가 있으니 다른 계열사와 비교도 해보세요. 다음은 롯데그룹 채용 사이트입니다. 각 계열사와 직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유통부문 코리아세븐을 검색해 봤습니다. 각 직무별 직무 내용, 필요 자질, 배치 부서에 대해 기재되어 있습니다. 작성된 내용은 간략하지만 해당 직무를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롯데 채용 사이트에는 입사 성공기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직무 소개, 입사 후 발견한 회사의 숨은 장점, 나만의 취업 성공 비법, 나의 향후 커리어 패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두산그룹의 채용 사이트인 커리어 두산입니다. 자회사 직무 소개를 통해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커리어 두산의 경우 자회사와 전공 선택을 통해 검색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회사별 직무에 대한 소개가 핵심적으로 간략히 작성되어 있습니다. 커리어 두산 사이트에는 두산인의 하루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직무별 검색이 가능하고 타임테이블별로 업무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직무 수행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CJ그룹의 경우 채용 홈페이지 외 블로그 채널 CJ를 통해서 직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현직자들의 생생한 직무 이야기가 인터뷰 형식으로 있으니 활용해 주세요. 요즘은 브이로그가 대세죠? 하나TV는 대기업 유튜브 중 가장 먼저 브이로그 형식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하나TV는 하나 계열사들의 비즈니스를 전달하고 직무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영상이 주를 이룹니다. 하나TV 채널을 보면 하나그룹 계열사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비자와 접점을 이루고 있는 금융 계열사나 하나갤러리아, 호텔앤리조트뿐만 아니라 하나이글스 야구단, 수족관인 아쿠아플라넷, B2B 비즈니스를 하는 방산 계열사까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유튜브 문법에 맞게 녹여냈습니다. 기업 정보를 전달하는 내용인데도 호응을 얻자 다른 기업들도 하나TV를 벤치마킹했습니다. 롯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캠퍼스 리크루팅 대신 온라인 설명회를 적극 활용키로 했습니다. 롯데는 올해 초 채용 공식 유튜브 채널인 L리크루TV를 개설했습니다. L리크루TV에는 채용에 참여하는 33개의 사의 인사, 직무 담당자들이 직접 출연해 회사와 직무에 대해 소개하고 주요 질문에 답변하는 온라인 잡토크도 진행했습니다. 또한 채용 전형 소개, 회사 직무, 기업 문화 등 구직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브이로그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잡포털 사이트를 활용한 직무 분석입니다. 채용 공고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워크넷, 취업포털 커리어, 잡코리아, 사람인 등 잡포털 사이트를 이용해 주세요. 이 중 잡코리아의 직무 인터뷰는 기업과 직무별로 현직자 인터뷰가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이따는 국내 유일의 실명 기반 커리어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당 분야 현직자의 현실적인 조언, 전문성, 커리어 경험 등을 공유하는 서비스를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멘토링뿐만 아니라 취업 관련한 다양한 정보 컨텐츠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멘토는 취업준비생의 질문에 직장인 멘토가 대답을 해주는 형식의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네이버 지식인과 비슷한 체계로 운영이 되는데요. 메인 프로그램인 직무부트 캠프는 다양한 경력을 가진 현직자가 최대 8명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본인이 몸으로 부닥쳐온 직무 관련 경험을 나누고 현업에서 실제 수행했던 업무를 재구성한 시뮬레이션 과제를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직무 분석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현직자를 만나서 인터뷰를 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봤습니다. 단순히 자료 검색 및 조사만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을 분석 툴을 활용해 정리를 해야 합니다. 현직자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도 준비 없이 인터뷰를 하면 사담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터뷰를 할 때도 분석 툴을 활용하면 유익한 정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업이 어떤 인재를 채용할 때 해당 업종이나 직무에 적합한 지식이나 기술, 행동, 성향 등을 보이는지를 파악하여 채용하고자 하는 경향을 역량 중심 채용 또는 역량 기반 채용이라고 합니다. 그럼 역량이란 무엇일까요? 역량이란 특정한 상황이나 직무에서 준거에 따른 효과적이고 우수한 수행의 원인이 되는 개인의 내적인 특성을 말합니다. 일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 일반적이면서도 지속적으로 보이는 행동 및 사고방식을 말합니다. 역량이란 개념은 전문적인 지식보다는 직무의 핵심적 성공 요소와 연관된 구체적 직무 수행 능력을 강조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역량은 같은 일을 하더라도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잘하지 못하는 사람과 다르게 보이는 행동이나 지식, 기술, 태도 등을 말합니다. 희망 직무에서 필요한 역량과 본인이 갖춘 역량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양식입니다. 역량을 지식, 기술, 태도로 구분해서 정리해 주세요. 저학년 학생의 경우 목표 역량을 구체화시켜서 앞으로 해당 역량을 갖출 수 있는 세부 계획도 수립해 보세요. 고학년 학생은 본인 대학 생활의 경험과 경력을 상세히 정리를 해야 합니다. 직무 역량과 관련된 경험을 찾았다면 영역별 직무 필요 역량에 맞게 재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양한 자기소개서 문항이나 면접 질문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분석 테이블이나 양식은 많이 검색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직무 분석을 할 때 필요한 내용입니다. 먼저 고객 정의하기. 해당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즉 과업이라고 합니다. 서비스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능력이 필요하고 해당 역량을 갖출 때 어떻게 경력 개발이 되는지를 정리해 볼 수 있는 분석 시트입니다. 기업에서 우리 지원자에게 가장 궁금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지원 동기, 직무 강점, 입사 포부입니다. 기업마다 자기소개서 항목에서 표현하는 게 달라도 궁극적으로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물어보는데요. 채용 기업이 가장 궁금해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정작 우리는 작성 시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직무 분석뿐만 아니라 산업, 기업 분석을 우리가 충분히 했다면 더 이상 새 항목을 작성하는 데 막막하지 않을 겁니다. 기업이 속한 산업의 트렌드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기업 내 직무 간의 상호 역할도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해당 업무에서 수행하는 세부 업무를 기반으로 앞으로의 구체적인 목표와 과정도 어필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설득력 있는 동기는 해당 산업과 기업에 대한 개인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오래전부터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생기고 이러한 관심을 기반으로 입사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한 지원자라면 면접을 오게 해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막연히 직무에 대한 환상이나 직무 수행이 발생하는 어려움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지원했다면 채원 담당자는 절대 뽑지 않을 겁니다. 직무에 대한 지원 동기는 막연한 관심을 넘어서 지원자 개인의 경험을 통해
직무의 단점까지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녹여낸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교내에 기업 직무분석 경진대회가 있다는 거 알고 있나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진행합니다. 기업 직무분석 경진대회는 기업 내 직무를 이해하여 취업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전 대회 수상자를 제외한 재학생이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개인 참가는 불가하고 2에서 4인 이내의 팀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분석 대상은 중견, 중강소, 창업기업 내 직무를 선택해야 합니다. 대기업은 제외되고 기업은 중복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번 대회는 지도 교수님이 배치되어 교수님 지도하에 대회를 준비할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정입니다. 기호서 제출, 지도교수 면담, 기업 직무분석 특강, 분석보고서 팀별 컨설팅 1차, 분석보고서 팀별 컨설팅 2차, 발표기업 및 전략특강, 경진대회 본선 심사, 지도교수 면담을 통해 목표 달성 여부 확인 및 진로 탐색 심화 과정으로의 연계, 이렇게 진행됩니다. 참여 혜택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대회 준비 중 그리고 대회 이후에도 입사 지원 시 활용 가능한 기업 직무분석 특강 및 발표 특강을 제공하여 참여 학생들이 분석 보고서와 PPT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게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또한 팀으로 진행되는 대회이므로 최신 팀 프로젝트 경험을 쌓을 수 있으며 자기소개서 작성 시 의사소통, 협업의 성공 노하우 등 소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진로 탐색 활동 학점제로 운영됩니다. 프로그램 참여자의 분석 보고서 및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심의를 거쳐 2학점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선이 없고 본선 심사 때 시상을 진행합니다. 대상팀은 200만 원, 최우수상 2팀은 각 100만 원, 우수상 2팀은 각 50만 원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우수 사례집도 발간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본선에 진출한 8개 팀의 분석 보고서와 본선 발표 자료가 우수 사례집으로 발간됐습니다. 저희 MJ대학 일자리 센터에 비치해 놨으니 참고해 주세요. 대외 활동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학생들이 공모전 지원에는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공모전 지원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공모전은 목표가 분명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팀원들의 협업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입사 지원 시 필요 역량을 어필하기 위해 좋은 소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응모할 친구가 없다고요? 공모전 지원 시 더 이상 내 주변에 친한 친구들과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공모전 성격에 따라 업무를 나눠보고 각 업무별 필요 능력을 갖춘 팀원을 모집해서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공모전에 지원하는 목적은 바로 수상이기 때문입니다. 기획을 잘하는 사람, 자료조사 능력이 출중한 사람, 동영상 편집이 능숙한 사람, PPT 제작 능력이 탁월한 사람, 발표력이 우수한 사람 등등 공모전에 맞춰서 본인이 모집하면 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공모전에 출품했지만 상을 못 받아서 경험 정리할 때 제외했다는 학생들이 종종 있는데요. 물론 관심 분야의 공모전에서의 수상한 경험은 성공 경험으로 입사 지원 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수상을 못했어도 이 경험을 바탕으로 본인이 배우고 깨달은 점, 이를 추후 적용해서 발전한 경험이 있다면 충분히 좋은 소재가 됩니다. 또한 공모전에 지원해서 출품하기까지의 과정에 초점을 맞춰본다면 협업 등 어필할 에피소드를 분명히 찾을 수 있습니다. 진로가 미설정인 학생들은 공모전 참여를 통해 본인의 흥미 영역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진로가 설정된 학생들은 본인 관심 산업군, 기업, 직무와의 연결성을 고려해서 지원해 보세요. 산업, 기업에 대한 관심으로 어필할 수 있으며 직무 역량을 발휘해 본 경험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모전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화면에 보이는 사이트는 대표적인 공모전 검색 사이트입니다. 공모전 지원에 고민한 학생들은 오늘부터 한번 검색해 보세요. 처음 찾아본다면 대회 주최, 주관사가 대기업, 정부 부처 등
규모가 큰 것부터 한번 훑어보세요. 명심하세요. 가장 좋은 건 본인의 흥미, 분야 중심으로 찾아보는 겁니다. 공모전에 출품할 때 우리는 수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도전을 합니다. 하지만 탈락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심사에 통과하는 작품들의 공통점을 알아보고 앞으로 지원하는 공모전의 수상 확률을 높여봅시다. 공모전 수상을 위한 체크포인트 5가지입니다. 첫째, 가이드라인 지키기. 공모전 요강을 정독해야 합니다. 주제에 대해 충분히 분석하고 주체가 왜 해당 공모전을 시행하며 어떻게 활용하고자 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잘못 이해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제출한다면 심사에서 통과하기는 힘들 겁니다. 반드시 출품 규정을 하나씩 체크하면서 숙지해야 합니다. 둘째, 성의 있게 최대한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심사위원은 출품된 많은 출품작을 검토하기에 제출된 작품 간 수준 차이 파악이 금세 이루어집니다. 지원자는 본인의 작품만을 수정하고 작성하기에 객관성을 잊기 쉽습니다. 성의 없는 작품, 수준 이하의 작품은 다양한 출품작들 사이에서 바로 눈에 띕니다. 성의 있게 작품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제출한 작품을 통해 본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를 간결하고 명료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미지가 많을 경우에는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심플하고 명확한 제안을 시각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셋째, 논리적인 근거 자료 제시하기. 근거 없이 무조건 좋다, 해야 한다는 식의 작품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근거나 자료를 기반으로 주장이나 솔루션을 제시하는 게 필요합니다. 넷째, 기대효과 및 이익요소 수치화. 정확한 상황 분석이나 논리로 아이디어를 제안한다고 해도 구체적으로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그 아이디어가 어떤 기대효과나 수익이 예상되는지, 비용 대비 경제성을 기대할 수 있는지, 제시한 제안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등을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다섯째, 전체 제안의 완결성과 컨텐츠 완성도 높이기. 전체 제안은 기승전결로 이어지는 완결성이 중요합니다. 수치의 오탈자나 사소한 처리가 부족해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세하게 검토해서 완성도를 높여주세요. 다양한 공모전에 도전하면서 작품 제작 시 5가지 요소를 반드시 점검해 실수를 줄이고 보완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채용 동향, 직무 분석 방법 및 활용, 교내 기업 직무 분석 경진대회, 다양한 외부 공모전 지원하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먼저 기업에서 지원자의 조직 적합성과 직무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채용이 이루어진다는 것. 이를 갖추기 위해 우리는 사전에 산업, 기업, 직무 분석을 반드시 충분히 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중 직무 분석은 직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함이며 현직자 인터뷰하기가 힘들 경우 활용할 수 있는 MJ 대학 일자리 센터 프로그램, 기업 관련 사이트, 잡포털 사이트 등과 분석 양식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앞으로 직무 분석 시 많이 활용해 주세요. 교내에서 진행되는 기업 직무 분석 경진대회와 교회 공모전 참여의 중요성 및 수상을 위한 체크 포인트까지 모두 다 확인하셨죠? 이제 적극적으로 교내 공모전에 많이 지원하세요. 진로 탐색 및 취업 준비는 언제나 저희 MJ 대학 일자리 센터와 함께 하세요.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MJ 대학 일자리 센터 인스타그램을 통해 프로그램 업로드 확인하셔서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세요. 마이아이캡을 통해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컨설턴트와 1대1로 진로 및 취업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